10년을 경영하여 그래갈래는 평시조. 그럼 평시조의 특징들이 머릿속에 짝짝짝 떠올라야 돼. 정형시지 당연히. 서정시, 정서를 노래한다라는 뜻이야. 이거 말고 우리가 배운 시조 이름 또 뭐 붙일 수 있겠어? 단시조. 저거 봐. 고시조. 저거 봐. 이거 했나? 이건 돼 있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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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것도 여기부터 하면 되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화자의 태도. 나가 있고 달이 있고 청풍이 있어. 이때 달하고 청풍이 자연물인 거야. 청풍은 맑은 바람. 자연물을 나와 동일한 자격을 지닌 인격체로 본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법 쓰였다라는 거야. 의인법 쓰였고 무라일체에 있다라는 거야. 무라일체. 의인법 무라일체. 자, 여기도 무라일체. 근데 보통 우리가 자연물하고 의인법 써가지고 무라일체 하는 애들은 대화체가 많거든? 근데 그거 착각하면 안 돼. 얘는 대화가 없어. 얘는 대화 없어. 그냥 얘는 독백이야, 독백. 근데 청풍 말고 또 뭐도 있어. 달하고. 들어올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는 애들은 뭐겠어? 산 아니야, 산? 산. 산. 되지? 그래 봐봐. 얘네들은 지금 방이 3칸짜리 방인데 나 한 칸 들어왔고 달하고 청풍 그럼 다 찼어, 그치? 그러면은 이 산 들어올 자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집 주변에 둘러두고 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나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부분은 집 안이 되는 거고 여기는 집 밖에 있는 거야. 근데 산도 물화일체 대상인 거는 맞아. 그래서 처음에는 집안 풍경을 얘기를 해. 근경. 바깥에는 원경, 멀리. 그럼 얘는 공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시선의 이동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공간의 이동이라고 하면 안 돼. 되십니까? 그 동영상 링크 보내준 걸로 타고 들어가면 돼. 지난번에 링크 보내준 걸로. 그러면 오늘 중으로다가 금요일날 성신애들 거 올려줬어야 되는데 성신애들 거 못 올려줬네. 그럼 계속해서 그거 타고 올라가면은 중세 국어도 있을 거고 이거 다 있을 거야. 앞으로 그러면 내신 거 다 올려준다. 자, 됐죠? 나 시조는 이론 학습하면은 나머지는 다 끝난 거야. 되게 쉬워.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본문 몇 쪽이니? 14쪽? 어디야? 6쪽 6쪽. 행화편. 경영, 초록상간, 달, 청풍, 한 칸, 한 칸, 한 칸, 강산, 둘러두고 볼게. 이게 끝이야. 자, 10년을 경영했다. 이거는 뭐 회사를 경영했다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계획해서 뭘 지었다? 초가집을 지었다. 자, 초려상간이 초가집이야. 3칸 베이스. 방 3개.
그럼 이 아저씨 되게 무능력하시네. 10년 동안 고작 초가집이야? 아유, 무능력,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돼. 무능력하네, 안 돼. 여기서는 요거 안본지족, 안빈낙도 뽑아내줘야 되는 거야. 왜? 이 초가집, 요게 소박한 삶을 나타내주는 거거든. 이게 욕심이 없는 거야. 자, 다른 작품에서 이 초가집을 뜻하는 말이 이거 말고 이 단어를 쓸 수도 있어. 띠집. 띠집이 초가집이야. 내지는 초옥, 초당. 이런 말 나오면은 요거 한 번쯤 생각해봐라. 욕심 없는 삶.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자, 여기서 나. 몇 인칭 대명사야? 1인칭 대명사지. 요 1인칭 대명사가 작품 속에서 사용이 됐다라는 건 화자가 작품 속 화자라는 거야. 두 번째, 작품 표면에 드러나는 화자. 그 다음에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화자와 독자 사이에 거리가 가깝다. 또는 독자가 화자의 처지 내지는 정서에 매우 크게 공감하고 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요거 한 칸, 한 칸, 한 칸. 이거 유사한 통사 구조야? 동일한 구절이야? 동일한 구절. 반복. 또는 그냥 반복법이라고 해도 될 수 있고. 예로 인한 효과, 운율, 강조. 얘가 평시조라는 거를 증명하는 근거들이 있어. 첫 번째, 초장, 중장, 종장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지. 형식을 엄격히 지켰다. 그 다음에 평시조는 작가 이름 보통 있어 없어? 있지. 송순 있지. 그죠? 두 번째 거고. 세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이야? 자연 속에서 즐기는 거지. 두 글자로 풍류란 말이야. 요걸 토대로 해서 얘는 평시조다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달, 강산, 청풍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다 뭐? 자연물. 그리고 친근감. 그리고 의인법. 말을 건네고 있진 않아. 세 칸짜리 방에 주인인 내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두 칸에는 달하고 맑은 바람, 청풍은 맑은 바람이야. 얘네들을 쓸 수 있게끔 내어주었다라는 거지. 여기서 물화일체 있지.
그리고 여기는 근경의 모습이야, 원경의 모습이야? 근경이지? 밑에 거는 원경이지? 그래서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의 이동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강과 산은 들여놓을 데가 없으니 둘러두고 보겠다. 무엇처럼? 병풍처럼. 비유. 병풍처럼 강산을 둘러두겠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 학습 단계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습량이 많아졌어. 또는 알고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안정화됐어. 그러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배웠던 게 제망매가야. 그리고 지금 하는 게 10년을 경영하야. 그치? 그랬을 때 얘네들을 표에다가 딱 집어넣어 놓고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 갈래가 뭐고, 창작 시기는 언제고, 그 다음에 작가는 누구이고, 형식은 뭐고, 운율은 뭐고, 주제는 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또 뭐가 있지? 감탄사. 뭐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제방매가 뭐야? 19채 향가. 창작 시기 신라. 작가 승려. 외명사. 형식 정형시고, 그 다음에 10줄 3단 구성인 거야. 운율 외형률밖에 없어. 주제 누이의 죽음, 슬픔, 재회희망. 감탄사 있어 무조건. 되겠니? 그런데 10년의 경영하에는 어때? 얘는 평시조. 다르지? 조선. 다르지? 송순. 이 사람은 직업이 승려가 아니라 사대부야. 양반. 그 정형시야. 형식이 있어. 근데 얘는 세 줄 3단 구성인 거지.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이거야. 얘하고 얘하고는 공통점인 거야. 정형시도 공통점인 거야. 그쵸? 그런데 10줄, 3줄. 이거는 차이점이라는 거야. 3단 구성이기 때문에 뭐 시상 전환된다 이런 거. 이런 것도 뭐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감탄사 부분 있지? 얘는 무조건인데 시조는 아니야. 왜?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는 주제가 뭐야? 차연친화잖아. 다 차이점이지. 그 다음에 얘는 외형률로서는 공통점이야. 그런데 얘는 음보율, 음수율. 이건 차이점이잖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습니까? 질문. 근데 이 10년을 경영하여 뒤에 있는 게 뭐냐? 나무도 바위도 없는 그 작품이지, 그지? 걔는 또 어떠냐면은
나무도 얘는 사설시조야. 얘는 조선 초, 얘는 조선 후기. 얘는 작가가 평민, 부녀자야. 심지어 작자 미상이야. 그럼 얘도 정형시야. 세 줄 3단 구성이야. 그 다음에 얘도 외형률, 음보율, 음수율 다 있어. 근데 내용은 뭐야? 이별의 정원이야. 그러면 봐봐. 여기서 얘하고 공통점이잖아. 얘도 이별과 관련된 거잖아. 이별, 사별이잖아. 그런 점에서는 얘하고는 공통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이 세 작품의 모든 공통점은 뭐야? 3단 구성이 될 수 있고 외형률이다라는 거. 됐지? 질문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아까 개관 있는 부분 내려갑시다. 요거 얘도 초장의 첫 번째, 두 번째 음보를 편의상 제목으로.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얘는 그래갈래 사설시조 서정시 정서 노래하고 얘도 고시조 단시조. 고시조 단시조. 여기도 했나 여기? 여기는 안 했지. 주제가 님을 여인 슬픔이야. 이별의 슬픔이가 이별의 슬픔. 그럼 사설시조 내용이 딱 떨어지지? 근데 내가 지난주에 개괄적인 설명할 때 그 기생들도 이별의 정원 얘기한다 그랬어. 기생들. 근데 기생들의 이별의 정원은 평시조로 간다 그랬고 성격은 절망적이고 애상적은 슬퍼. 그 다음에 과장된 표현. 과장은 사설시조 중장의 일반적인 특징인 거야. 화자의 참담한 심정. 원인은 무엇이다? 원인은 무엇이다? 이별의 슬픔. 까투리도 참담하고 도사공도 참담해. 그럼 공통적으로는 이 세 사람의 세 존재 공통적으로 위급한 상황인 거야. 힘든 상황인 거야. 안타까운 상황인 거지.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가장 슬픈 건 화자의 처지다. 까투리는 왜 위급한 상황이야? 얘는 매에게 쫓기고 있고 도사공은 되게 많지. 바다 위에 한가운데 있고 풍랑을 만났고 그 다음에 해적도 만났고 배도 파손됐고 갈 길이 멀고. 그런데 얘네들도 안타깝지만 누가 제일 가장 왜 그런 거야? 화자는 이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별의 슬픔을 강조해 주는 거지.
그 다음에 사설시조의 특징에서도 살펴봤지만 얘는 열거법 있고 과장법 있고 점층법 있다. 점층법은 뒤로 가면 갈수록 심화되는 거야. 그러면서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화자의 마음이 뭔데? 이별로 인한 슬픔이거든. 이걸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까투리하고 도사공은 밑밥으로 나온 거야. 도사공은 이 노젓는 사공이야. 됐죠?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자 까투리 마음은 숨을 곳이 없어. 산에서 매에게 쫓기고 있어. 그럼 안 좋은 거 몇 개 있니? 두 개 있지. 설상가상이겠어? 금상첨화겠어? 금상첨화는 좋은 거 여러 개. 설상가상은 안 좋은 거 여러 개. 그러면 까투리의 현재 처지는 뭐다? 설상가상. 도사공도 설상가상이야. 화자는 이별했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서 비교조차도 할 수가 없이 참담한,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처지는 누구라는 거야? 나, 화자라는 거지. 됐습니까? 너무 쉽지? 요렇게 봐봐. 요렇게 비교하는 거. 지금 10년하고 나무도하고 비교하는 거 나오지. 봐봐. 요거는 내가 설명 안 했던 거다. 10년은 추상적 관념적이고 사대부 이념이고 그 다음에 나무도는 일상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형식적 특징. 나무도는 굉장히 길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19체 항고 시조 이거. 요렇게 작품 대 작품을 비교해보는 거 중요하다. 학교에서 제막매가 배웠지? 10년 배웠어? 그 다음에 나무도 배웠어? 그 어때? 제막매가하고 10년 내가 알려주는 거랑 어떻게 차이 나는 지점 있니 혹시? 학교 선생님 설명하고 내가 너무 다르다. 이상하게 알려준다 내가. 그런 거 괜찮아? 오케이. 자, 자 요만큼이 중장이야. 길어졌지? 그 위에가 초장, 밑에가 종장. 음보율 깨졌다고 볼 수 있겠지. 자, 얘도 사설시우지만 종장의 첫 번째 음보. 세 글자로 맞추는 거. 요거는 형식을 지켰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죠? 45자 내외 이런 거는 다 깨졌네. 자,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이거는 숨을 곳이 없는 걸 뜻한데 누구한테 숨을 곳이 없어? 까투리.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가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야. 나무 밑에 바위 속 이런 데 숨으면 좋은데 숨을 데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까투리한테는 좋은 환경이야, 안 좋은 환경이야? 안 좋은 환경이야. 산 속에 이때 이 매가 산이야, 산. 산. 잘 보세요. 고전 시가에서 방금 나온 것처럼 요거 있지? 요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하나는 산, 하나는 수라. 수라가 뭐야? 임금님 밥상. 그거 수라상이라고 하는 거, 수라.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것도 있어. 아래아에다가 이 찍었어. 다이나 페미가 어떻게 읽을 거니? 매. 아이야, 아이. 아래아가 아니까 매라고 읽으면 돼, 매.
얘는 들판이란 뜻이야. 기억해둬. 자, 나무도 바위떨도 없는 산 속에서 매에게 쫓기고 있단 말이야. 자, 위험 요소 하나, 매 중에서 위험 요소 둘. 그 설상가상인 거지. 까투리의 마음과 이 중에서 가장 슬픈 건 어떤 마음이라는 거야? 내 마음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봐봐. 마음 어때? 반복되고 있지? 1인칭 동일한 시어 반복. 운율하고 강조 효과 있고. 까투리 거 되지 이제? 까투리 되지? 그럼 까투리는 어디 사니? 바다에 사니? 산속에 사니? 산속에. 천적이 누구야? 매가 되겠지. 매가 천적인 거고. 까투리가 꿩입니다. 꿩 알지? 닭처럼 생겼는데 얼룩덜룩한 거. 암컷 꿩을 까투리하는 암컷.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 매우 위급하겠지. 근데 얘네들은 까투리 마하고 도사공의 마하고 이름과 여인 내 마음하고는 비슷하지만 차별성은 뭐다? 내가 제일 슬프다. 그 다음에 도사공, 뱃사공의 마음은 또 어떠한가? 얘도 위기 상황이야. 대천 바다 한가운데, 넓은 바다 한가운데 있어. 일천석 실은 배, 화물이 많아. 노도 있고 닷도 있고 용총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어지고, 그러니까 배를 이루고 있는 어떤 장치들이 다 파손됐다라는 거야.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이 천리말리 남았는데 사면이 검어 어둑 저뭇 천지 정막같이 노을 떴는데 수저까지 만났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거야말로 설상가상인 거지. 여기 열거법 있고 과장법 있고. 근데 음성상징어는 없네. 사서시조의 중장 특징에 음성상징어 있다고 했잖아. 음성상징어는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해학이 있어. 해학이 원래 웃음의 요소거든. 아 근데 여기서 어디서 웃음이 나오느냐. 그 웃음이 아니야 해학은. 지금 누구보다도 슬픈 상황이야. 죽을 것 같아. 근데 되게 여유롭게 재치있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까마귀 얘기도 하면서 사공의 마음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서민들의 언어도 있다. 진퇴양난하고 사면초가도 설상가상이랑 비슷한데 진퇴양난은 나아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하는 난처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야. 사면초가도 마찬가지. 요거랑 같은 거 뭐 있어? 풍전등화, 백척간도.
사상누각. 다 위태로운 상황을 뜻하는 한자성어들이야. 자, 과장법 있고요. 점층법. 위기 상황이 뒤로 가면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거야. 마음과 엊그저께 님과 여인, 님을 여인, 님과 이별한. 그 다음에 요거 나는 1인칭 되면서 아까 설명해줬지? 어디에다 견줄 수 있겠는가? 서리법 쓰였고. 그러니까 뭐야? 내 처지가 가장 슬퍼. 질문. 됐니? 자, 작자 미상인 거고. 이별의 정한 됐지? 다 끝났지? 좀 쉬다가 합시다. 쉬다가. 민지 괜찮아? 예. 자, 동영상 잠깐 멈춘다. 15쪽. 얘는 현대시, 서정시, 그리고 얘는 정형시가 아니야. 자유시야, 자유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건 다 외형률이잖아. 얘는 내재율이야. 내재율. 자유시고 내재율이야. 내재율은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그렇지만 운율은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운율을 형성하느냐? 반복의 요소를 통해서. 형식이 없는 거지. 반복의 요소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성격을 보면 제망매가랑 비슷해. 추모.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누이와의 추억을 회상하겠네? 애상적 슬픈 거고. 애상적은 슬픈 거야. 그러면은 제방매가 월명사 거하고 이 작품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내용에선 비슷하지만 형식에서는 좀 다르다. 그지? 네. 그 다음에 영탄법이 있네. 영탄법이 있는 건 공통점이네. 그 다음에 혈육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공통점이네. 서정시라는 것도 공통점인 거고. 근데 파란색은 차이점이야. 현대시, 자유시, 내재율, 감각적 이미지 좀 더 설명해줄게. 그 다음에 누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월명사건에는 없었어. 서리법 없었고. 자, 감각적 이미지 여러가지 심성 표현이 있다는 거야. 시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참고로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애상감은 공통적이네. 애상 공통점이고. 기영도라는 작가는 자살했어.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섬에서 태어나고 자라는데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병 들어 있었어. 어머니 혼자 생선 팔고 채소 팔고 이런 가난한 집에서 살았는데 늘 외로웠어.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집에는 아버지 있지만 아버지는 몸져 누워 계시고 어머니는 물건 팔러 나가시고. 그래서 그 고독과 쓸쓸함이 굳은 살처럼 내재되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30대 초반에 20대 후반에 기자가 돼. 근데 여기 대학로 여기 소극장에서 자살해. 이 사람이 기자가 됐고 했는데도 이 사람이 연세대 나온다 그럴 거야. 엄청 천재야. 그런데 나중에 끝내 자살을 해. 여기 소극장에서. 비극적으로. 이 사람이 시집 한 권을 남겼는데 그 시집이 유고 시집이 돼버렸지. 봐봐. 어린 시절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태어날 때보다 아파 계시고 어머니 힘들게 맨날 일하시고 나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돼? 우울증에 안 걸릴래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안타깝지. 되니? 자 여기 제망매가랑 비교하는 거 누이의 죽음으로 슬픔과 안타까움 이건 공통점이지. 차이점 제망매가는 내세에서의 재회를 염한다. 그러니까 내세가 이제 저승이야.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염원해. 슬픔을 극복하는 희망적인 태도를 보여. 근데 기영도권은 그거 없다라는 거야. 요거는 아까 형식적인 거 혼잣말 하느냐 대화하느냐 차이 있었고 제사를 지내며 과거 누이와 함께 겪었던 어려움을 회상한다 차이점이고 됐죠? 요렇게 공부하라는 거야. 자, 오늘 최척점까지 나가야 되는데. 자, 여기 봅시다. 누이야 부르고 있네. 이게 누군가를 부르는 표현 7조 부르는 표현 방식을 도노법이라고 하는 거야. 누이야 이때 야가 호격조사거든. 그러니까 이 작품은 독백이 아니라 말을 건네는 방식 이라고 말하면 되지. 말을 건네는 방식. 니 이거는 유야 유 너 이건 누이를 뜻하겠지. 파리한 얼굴 되게 뺏상마른 얼굴을 말하는 거야. 누이의 죽음을 뜻하는 말인 거고 요거는 공통점이다 라는 거야. 누이의 죽음을 소재로 하고 있다라는 거. 철철 괄호해봐. 요거 음성상징어 의태어입니다. 의태어. 술을 부어줄까? 이거 지금 말을 건네고 있는 거야. 말을 건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부터 여기 큰 따옴표 해줄 수도 있겠지. 술을 부어줄까? 이때 술은 죽은 망자를 위로해주는 술인 거야. 시리도록 시린 거는 원래 촉각이잖아. 하야는 시각이잖아. 그치? 예, 시각을 촉각으로 표현하고 있어. 하야타를 시리다라고 표현해. 시각의 촉각화. 이게 공감각적 심상이야. 그래서 얘는 감각적 이미지가 있다고 말하는 거지. 그리고 이 공감각적 표현은 다른 말로 감각의 전이라고 말하기도 해. 전이 되었다라고 하지. 시각이 촉각으로 전이 되었다. 요거 다른 예시 뭐 있냐? 푸른 종소리. 얘는 무엇을 무엇하겠어? 청각의 시각화가 되겠지. 그런데 봐봐. 얘는 지금 푸른이 종소리를 수식하고 있는 형태의 공감각이잖아. 이거를 서술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돼. 종소리가 푸르다. 얘도 공감각적 심상이고 똑같이 청각의 시각화야. 근데 무엇을 무엇하를 구분하는 방식은 잘 봐봐.
얘는 지금 수식하고 있는 형태지. 얘는 지금 서술하고 있는 형태고. 그럴 때는 서술하고 있는 형태일 때는 이렇게 순서 들어가면 돼. 청각의 시각화. 근데 수식하는 형태일 때는 거꾸로 가면 돼. 뒤에 있는 것부터 청각의 시각화. 시리도록 하얀. 이것도 시리도록이 하얀을 꾸며주고 있지. 하얀이 시각이고 시리도록이 촉각. 그래서 시각의 촉각화 이렇게 찾는 거야. 이거는 뭘까? 겨울밤 달빛이 차갑다. 우선은 얘는 서술 형태지. 공간적 침상이 있거든? 무엇을 무엇할까? 시각의 촉각화가 되는 거야. 되겠어? 이 영하의 가을에 계절 있네 가을. 망초꽃 잎을 곱게 덮고 망초꽃 이불을 덮었다라는 것은 무덤을 뜻하는 거야. 웬 잠이 그리도 길더냐. 이때 잠은 누이의 죽음을 뜻하는 거겠지. 여기 서류법 수였고 의문문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닌데 정설을 강조해. 이게 서류법인 거야. 그럼 이때 어떤 정서를 강조하겠어? 슬픔, 그리움을 강조해 주는 거지. 왜 자고 있냐? 일어나라 그만. 풀씨마저 피해 나는 푸석이는 이 자리. 이 자리가 그 누이의 무덤 자리겠지. 이 자리. 그러니까 지금 화자의 현재 공간적 위치는 어디야? 누이의 무덤 옆이 되는 거야. 빛바랜 단발머리로 누워 있느냐. 빛바랜 단발머리. 선명한 단발머리가 아니라 흐릿흐릿해졌다라는 거야. 이것도 누이의 죽음을 뜻하는 거지. 죽은 누이를 뜻하는 거지. 헝클어진 가슴 몇 조각을 꺼내요. 이 헝클어진 가슴 몇 조각은 화자의 슬픈 마음인 거야. 화자의 슬픈 마음. 그 슬픈 마음을 조각으로 표현했지. 이거는 공감각은 아니고 요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관념의 구체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미지화. 내 슬픈 마음을 꺼내 놓아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왜 헝클어진 가슴이 망가졌다라는 거거든. 왜 누의 죽은 내 마음이 다 조각조각 흐트러져 버렸다라는 거지. 슬픔 때문에. 껄끄러운 네 뼈다귀와 악수를 하면 여기 짙은 색으로 음영 처리되어 있는 애들이 있었지. 그거 다 누의 죽음이다. 껄끄러운 네 뼈다귀와 악수를 한다. 이 말은 뭐겠어? 실제로 핸드쉐이크 하는 게 아니라 누이와 교감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야. 악수를 한다라는 거. 딱딱 부딪히는 이빨 사이로 딱딱. 이것도 음성상징어네.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는 기본적으로 생현사 효과 있다. 지금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아직까지 음성상징어 나온 거는 얘밖에 없다. 잘 기억해도 음성상징어 얘밖에 없다. 한 작품 한 작품 철저하게 분석하고 암기해줘. 그리고 비교할 때 끄집어내서 비교를 해. 근데 한 작품 한 작품 철저하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비교를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여기서 어떻게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제망매가 철저하게 암기 10년, 그다음 나무도, 그리고 이 작품 철저하게 암기를 해줘야 돼. 갈래, 형식, 운율, 내용 이런 측면에서. 딱딱 부딪히는 이빨 사이로 어머님이 물려주신 피. 자, 요게 혈육 계정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제망매가에서 뭐랑 비슷한 거니? 한 가지에서 나고 자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혈육 계정.
그리고 피가 푸른색이래. 요거는 서러움을 하죠. 서러움. 한스러움 배어 나온다. 자, 나왔다가 아니라 나온다라고 했어. 이게 현재 시제거든. 요것도 생연사 효과 있는 거야. 생동감, 현장감, 사실감. 요거 음성 상징어도 생연사 효과 있는 거고. 음성 상징어 지금 2번 나왔어. 그 다음에 요거 봐봐. 요거 종결함에 반복되지. 이거 이 작품도 학교에서 배웠니? 아직 안 했다 그랬지? 예. 프린트 나가는 거 혹시 있니? 온리 교과서? 오케이. 학교 필기 잘 해놔야 된다. 그리고 공책 정리한 거 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 그거 동영상도 여러 번 보면서 추가시키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알겠지? 예. 엄마가 밥을 차려주셨다. 이렇게 내가 암기했어. 엄마가 밥 차렸다. 엄마가 밥 차렸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녀가 나를 위해 음식을 마련해줬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 한성은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나를 낳아주신 여성분이 나를 위해서 점심밥상을 제공해 주셨다. 이것도 맞는 거잖아. 나를 낳아주신 여성분이 엄마잖아. 되겠지?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선택지는 무조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바꿀 것이다라고 전제로 깔고 가야 돼. 그 다음에 서술형도 나오잖아, 니네 학교. 서술형에서 시간 오래 걸려. 그리고 조건도 까다롭고. 조건 잘 보고 써야 돼. 어절이 뭔지. 아까 음보는 띄어쓰기 아니고 끊어읽기라 그랬지? 어절이 띄어쓰기야. 철수가 밥을 먹었다. 몇 어절이야? 3어절인 거야. 음절은 글자야. 물구덩이 요란한 빗줄기 속 호정물 개울을 건너갈 때 이거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야. 회상. 왜라서 왜 그리도 숟가락 움켜쥐고 눈물보다 찝찝한 서름을 빨았단 말이냐. 자, 서름을 어떻게 돼? 찝찝한 맛으로 표현하고 있지? 그쵸? 찝찝하다 맛으로 표현했지? 이건 미각화야. 서러운 감정을 정서를 미각으로 표현하고 이것도 공감각은 아니고 이것도 관념에 구체화한 거야. 관념의 구체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아까 관념의 구체화 한 번 더 나왔었잖아. 이 관념의 구체화는 참신한 표현에 속해. 참신하고 개성적인 표현. 와, 되게 창의적이다. 와, 식상한 표현 아니네. 이게 참신한 표현인 거야. 자, 종결의 묘반복 한 번 더 있고 빨았더냐. 아침은 항상 우리 뒤편에서 솟아났고 우리 앞이 아니라 아침은 늘 우리 뒤에서 솟아났대. 희망이 없던 과거의 삶을 얘기하는 거야. 역설? 이거 역설로 보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여기서 우선 좀 참고만 해주세요. 맨발로도 아프지 않던 산길에는 버려진 개암. 개암이 호두야, 호두. 도토리, 반쯤 씹힌 칡,
질척이는 뜬물 속의 밥덩이처럼. 자, 여기 열거법 쓰였고 직유법 있고. 자, 다 부정적인 거야 이거. 학으로 떠내려갔으매랴. 자, 하강적 이미지 다 부정적인 거야. 과거 삼 회상하고 있고. 우리는 신경병을 아니 정신병 중풍 환자로 태어나.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야. 우리가 희망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지. 전신의 땀방울을 비늘처럼 달고 살며. 고난시련 역경. 원래 물고기 비늘이 안 떨어지잖아. 비늘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땀방울이 한 번도 떨어져 나간 적이 없단 말이야. 고난시련 역경의 지속성을 말하는 거지. 쉰 목소리로 어둠. 쉰 목소리 지친 삶. 지친 몸. 어둠. 고통. 싸웠다. 끊임없이 이겨내고자. 미약했지만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려던 몸부림친. 이거 말하는 거야. 자, 5, 6, 7년 힘겹게 살았던 가족의 삶이 해상됐지?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 5, 6, 7년. 자, 다음에 편안히 누운 내 누이야. 왜 편안히 누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현실의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지. 죽음 그 자체가 부정인데 죽음으로 인해서 현실의 고통을 느끼지도 않아야 되니까. 자, 누이야 또 한 번 부르네. 반복법인 거고 돈어법인 거고. 되겠니? 네 파리한 얼굴에 술을 부으면 눈물처럼 튀어오르는 술방울이 이 못난 영혼을 휘감고 온몸을 뒤우는 것이 어떤 까닭 때문이겠느냐.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고. 자, 여기서 마지막 한번 정리하면은 돈어법 있고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반복법 있고 누이야 누이야. 요거 종결함의 반복 있고 그 다음에 직유법 있고 죽음으로써 현실의 고통을 잊게 된.
여기까지니. 자, 근데 지금 이게 처음 부분하고 1년하고 8년하고 비슷한데 요거를 수미상관으로 볼 수도 있거든. 요거 학교 선생님이 언급 안 하시면은 물어봐. 선생님 이거 수미상관 되냐고 물어봐. 수미상관 된다고 하면 확정하고, 이 수미상관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운율, 강조, 학교 선생님이 인정한다면 여운, 안정감까지. 보통 이거 수미상관으로 보거든. 자, 제목이 하필이면 가을 무덤이야. 월명사 제품이라는 작품에서도 가을 있었지. 그럼 이때 가을도 똑같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야. 똑같아. 죽음, 소멸, 상실, 이별, 고독, 쓸쓸, 외로움, 적막함. 같은 거야. 질문. 됐니? 여기 작품한다면 유각화랑 속각화밖에 없는 거 아니야? 공감각에서? 네. 그렇지. 그거 하고 그거랑 민지야 그거 헷갈리면 안 되지. 관념의 구체화 두 번 있었잖아. 그건 공감각 아니다. 그건 참신한 표현인 거고. 감각적 이미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인 거야. 감각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 향가랑 시조 응. 공통점이요. 그 향가의 감탄이랑 시조의 종장의 첫 번째 말이 사문절 어. 공통점인 거예요. 거기에 감탄사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탄사 자리가 그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시조는 보통 감탄사가 오면은 그 자리에 와. 그 세 글자 맞추는 부분 있었지? 거기에 이 말이 와. 어즈버. 요게 시조에서 자주 쓰이는 감탄사야. 이게 종장의 첫 번째 음보 세 글자 맞추는 부분에 올 수 있는 감탄사야. 근데 학교쌤은 그거를 시장 전환이 된다고 공통점으로 해줬는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 거야? 그게 뭐야? 감탄사야 아니면 종장 부분이야? 종장의 첫머리에 세 글자랑 낙서의 첫머리에 감탄사랑 둘 다 시장 전환이 그게 잘 안 들렸어. 여기 시조 종장의 첫머리에 세 글자 에? 감탄사가 왔을 때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해놨지? 만약 학교 선생님이 자습서에 이렇게 써 있었으면은 이거 좀 부족한 부분이거든. 근데 위치상에서는 맞아. 종장은 맞아. 낙구가 맞고 시장 집중해주고 전환시켜주고 그거는 맞아. 근데 세 글자 때문에 그건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여쭤봐. 선생님 세 글자 때문이에요? 아니면 종장 마지막 부분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를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하필은 거기에 감탄사가 왔기 때문에 감탄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세 글자 때문에 내가 요건 좀 동의하기 좀 어렵다. 그럼 한번 여쭤봐봐. 자, 또 질문. 다현 되니? 다현아, 지난주에 보니까는 공부 좀 많이 좀 한 것 같은데 어때? 좀 학습량 좀 늘어나도 좀 힘들었어? 아니면 좀 더 늘릴 수도 있어? 더 늘릴 수 오, 있어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민지야, 네가 어저께 자료 받아간 게 언제냐? 어제 어제지. 너 근데 그거 공책 정리 언제 한 거야? 미리 했었어. 동영상 보고 미리 써놓은 거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민지야, 그거 빠진 거 있잖아. 저기 오프라인 수업으로 다시 보충하고 싶으면 얘기해. 할 테니까. 음. 자, 또 질문. 됐지? 지금 중세국어 학교 들어갔니? 안 들어갔어.
최초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럼 오늘 최초점 나갈까? 어떻게 할까? 안 나가면 집 가는 거예요? 에헤, 니네 집에 못 가지. 부정선술의 특징 외워야 돼. 사건의 우연성. 사건이 우연히 전개돼. 그 다음에 행복한 결말. 보통 행복한 결말이야. 최초점도 마찬가지고. 교훈적이다. 권선징악, 사필규정, 인강부가 보통 이 고전서에 주는 우리 교훈이야. 이 중에서 모르는 말이니? 오케이? 권선징악은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이런 뜻이야. 착한 사람 복 받고 악한 사람 벌 받는다. 사필규정 모든 일은 다 반드시 올바른 쪽으로 귀결된다. 인과응보 모든 일은 그것에 상응하는 원인과 결과가 뒤따른다. 전지적 작가 시점 보세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3인칭 서술자야. 3인칭은 3인칭 관찰자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3인칭 관찰자 아니고.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은 3인칭이기 때문에 서술자는 작품 밖의 서술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만약 등장인물 중에 서술자가 있다면 1인칭이었겠지. 3인칭은 등장인물 서술자가 아니야. 그렇다 보니 등장인물이 서술자가 아니다 보니 장면 전환에 제약이 전혀 없어. 등장인물이 서술자면 등장인물이 가지 않은 곳의 이야기는 서술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 제약성이 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 어느 장소의 이야기도 다 서술이 가능해. 그 다음에 5번 인물의 행동, 표정, 묘사. 이거는 3인칭 관찰자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 둘 다 가능해. 표정 묘사하는 거. 그런데 4번 모든 인물의 심리 성격을 독자에게 직접 제시해. 이거는 3인칭 관찰자는 안 돼. 걔네들은 이거 못해. 전지적 작가 시점만 가능해. 그러니까 4번, 5번은 전지적 작가 시점만 가능한 거야. 1, 2, 3, 4, 5번 중에서 이거 1, 2, 3, 4, 5번이 전지적 작가 시점 다 되고 3인칭 관찰자는 4번만 안 되는 거야. 나머진 다 되고. 되겠죠? 그 다음에 제자가인형 인물이 나타난다. 제자가인형. 제자가인형 인물은 외모와 지능이 출중하다 이런 뜻이야. 외모와 지능이 출중하다. 여기서 외모가 출중하다라는 말이 가인이고 지능이나 능력, 성품이 훌륭하다 요게 제자야. 그걸 합해가지고 제자가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남자 여자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잘생기고 예뻐 그러면 가인. 능력이 출중해 싸움 잘해 운동 잘해 그러면은 제자. 됐죠? 바느질 잘해 그 제자. 그 다음에 보통 고전소설은 시간 순서대로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제목 이름이 땡땡 전이잖아. 땡땡 전으로 끝나잖아 그지? 요거 특징이 일대기적 구성이야. 그리고 전 앞에 있는 이 땡땡이 중심 인물이야. 일대기적 구성이라는 것은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전 과정을 다룬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교훈적이다. 현학적 한문체라는 것은 어려운 한문투의 문장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야. 전형적 인물은 특정한 계층이나 부류를 대표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정한담하고 최일기가 나와. 이 사람들은 어떤 계층에 대표되는 전형적 인물이냐? 간신들. 영목군. 그 다음에 최척하고 그 다음에 최척 아버지.
그 다음에 강모식이 있는데 강희주인가? 강희주다 강희주. 이 사람들은 충신. 평면적 인물은 성격 안 변한다는 뜻이고 입시적 인물은 성격이 변한다는 뜻이야. 그다음 중국 고사를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고. 여기까지 되겠니? 됐죠? 그 다음에 그거 앞에 여기 와보자. 7조 영웅 일대기 구조. 이 소설은 영웅 소설이야. 이 최척전은 영웅이 최척으로 등장을 해. 영웅 소설이면서 군담 소설. 군담 소설은 전쟁, 군인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면 군담 소설이 되는 거야. 기이한 탄생, 평범하지 않게 태어나는 거야. 고귀한 혈통, 신분이 높은 거지. 고난 시련 역경이 있어.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해. 비범한 능력이 있어. 도와주는 존재들이 많아, 조력자가.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됐습니까?